IVF 학사회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서울 팟캐스트 북잡담회 이제 9회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때는 전설이었는데 지금도 전설인지 잘 모르겠고 그 복음주의 연구소의 이강일 간사님과 그 중앙회 학사회 지금 맡고 계신 이시종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그냥 닉네임 어차피 닉네임 하실 이유가 없어서 저희는 닉네임으로 가고 이제 게스트분들 소개 간단하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제이 언니입니다. 제이 언니. 네, 착한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콩깍지입니다. 네, 저는 불량 학생입니다. 아, 재밌네. 이게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옷장입니다. 옷장. 옷장은 뭐죠? C.S. 루이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옷장을 옷장. 통해서 그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옷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옷장입니다. 네. 막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난 멘붕이야, 멘붕.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멘붕 얘기하는데 옷장 간사님과 멘붕 간사님 오시고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두 분이 이제 90년대 속된 말로 거의 브레인격인 간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개인적인 교재가 많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컨텐츠들 이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감회가 새롭네요. 간단하게 연구소랑 중앙회 학사회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편집을 팍 치면 되기 때문에. 보험주의 연구소는 정식 명칭은 IVF 한국보험주의 운동 연구소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시종 간사님 등 50주년 기념 IVF 비전 관련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였고, 저는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5년 전에 6년 전 됐네요. 이제 그때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아직 보험주의 운동연구소라기보다는 보험주의 체조연구소. 아직 스트레칭만 하고 있는데 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지고 면목이 좀 별로 없고. 그러나 아직 꿈은 커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니까. 한국의 보험주의 운동에 R&D를 자처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연구소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IVF를 넘어서서 다른 단체도 돕고, 또 지성운동, 또 통전적 보험주의에 대한 연구, 대학원생, 교수, 하여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연구소에 지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조밖에 못하고 있어서 제 한계 때문에 죄송스러운 상황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스트레칭 하는 단계에서 벌써 일탈을 꿈꾸시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IVF는 캠퍼스만 운동하지 않고 졸업한 다음에도 평생 운동하자 이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학사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개개인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꿈 갖고 살아가는 거가. 근데 학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업해주는 이제 모임이 또 조직이 학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리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중앙학사회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방 단위로 모이는 이제 그룹들도 이렇게 지원하고 또 네트워크하는 역할이 중앙학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다 외국에 작년에 나와 계시다가 올해 들어오신 거죠?
개인적으로 어떠셨나요? 중국 갔다 오고 네. 캐나다. 네. 네.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정수 해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시영 간사님이나 저나 해외하고는 거리가 먼 토박이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인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로망은 있었어요.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 뭐 영어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다 그게 저하고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어서 엄두를 안 내고 있다가 안식에 대한 그 도전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쉴 만큼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닌데도 안식은 일을 열심히 해서 쉬는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일종의 영성 훈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훈련이다, 순종이다 그런 생각도 의미가 부여되고 나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한번 일상에서 한번 뛰쳐나가야 되겠다. 네. 그런 판단이 들었던 시점이 작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알아봐야 온 가족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캐나다의 트리니티 웨스턴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한국인 교수가 운영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신데 네.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 그 학교로 가게 됐죠. 근데 뭐 1년 딱 있다 왔습니다만 상상 이상의 안식을 체험했고 또 뭐 제가 페북에다가도 몇 군데 자랑 삼아 사진을 좀 올렸었는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등등 네. 미국의 유수한 보험주의 신학자들이 그 학교를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나드는 날마다 쫓아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산다고 자랑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해외 유학생들 처지도 좀 알아보게 됐고 또 해외에 있는 교수들 밑에서 한번 그 뭐랄까 처지에 맞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배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북미에선 이렇게 복음주의를 이해하는구나. 그런 것도 짧게나마 배울 수 있었고 하여튼 큰 리프레시가 되고 또 안식은 이렇게 경우 없을 때 뛰쳐나가는 거다. 그걸 온 가족이 깊이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그 간사들은 이제 장장기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연수 갔다 와서 한 10년 정도 하고 또 안식년을 주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간 이유는 재정을 맞추다가 특별한 건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저희 그 IBF 선배가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중국 심천이라는 데서. 예. 그래서 거기 동서울 학사인데 저하고 같이 대표를 했던 그래서 다른 학교지만 친하게 지냈던 이제 형님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와서 자기하고 교제 좀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죠. 저는 가서 중국 경험했는데 약간 이제 그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제 중국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약간 공포스럽게 좀 다가왔던 측면이 있어요. 워낙에 커서 네. 사이즈가 네. 거기 이제 갔던 도시가 심천이 인구가 1,300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보다 땅덩어리는 2배 정도 되고 바로 위에 도시가 동관인데 2,000만. 바로 위에 도시가 이제 광저우인데 3,500만. 합치니까 남북한 인구 네, 정도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광동성의 GDP가 2010년에 이 남한을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을. 한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그게 강하게 다가오니까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심하죠. 심한데도 그게 뭐 이제 약점이겠지? 약점이어도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확실히 뜨는구나.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느끼고 왔어요. 근데 약간 스트레스가 커요, 중국은. 여기가 이제 문화 자체가 장형 문화예요. 우리 애니아그램으로 보면. 그래서 약자를 눌러. 그래서 이제, 그냥 눌려. 눌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래 버티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약간 장형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익숙한 두 분인데, 약간 1년을 쉬고 있어 그런지 이렇게 좀, 젊은 학사들은 또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잘 아시나요? 요즘에 수도권 학사에서 몇 번 뵀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못 뵀어요. 유진영 박사님은 최근에 동서울 강의를 오셔가지고 레위기 강의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저도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강의를 듣고 왔는데 페이스북에서는 되게 진지하신데 강의는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뭐 놀죠, 뭐. 아니, 저는 가끔 그런 되게 유명한 셰프들 보면 막 요리 되게 잘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막 와이프가 그 요리하고 개그맨들도 이렇게 막 무대에서는 되게 웃기는데 집에 가면 하나도 안 웃긴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저희 아들들하고 잘 놀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아들들하고. 네. 물론 이제 싸움을 더 많이 하지만. 그런 글들 페이스북에 종종 봤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사모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복음과 상황에 연재하셨었잖아요. 연재했죠. 네. 그래서 연재했는데 저는 연결을 못했는데 남편 이야기 연애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유행 강사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보수적이고 여자가 어디 뭐 이런 마인드였다가 복음과 함께 이 여성주의를 이렇게 맞아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네. 야 복음이 마초도 전환시키는구나 뭐 이런. 심지어 제 안에 여성을 발견했고 저는 여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나이까지 이제 그런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와고 그래가지고 네. 집사람은 남자가 돼가고 여자가 돼가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 때문에도 그랬지만 나이 때문에라도. 네. 딸도 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딸이 만족스러운지 딸들하고 이 교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남자애들을 내가 원래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는 놀 때 얘기지 집에서 같이 있기는 이제 상상이 안 될 정도. 그래도 단순해, 남자애들이. 근데 여자애들, 딸들은, 약간 좀 복잡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부드럽고 저쪽은 거칠다고 생각해요. 아들주의와 딸주의의 양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키워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딸들이 이쁘긴 하지. 알겠습니다. 뭐 나이 들면 허전하나? 딸 키우는 사람이 허전하려나 모르겠다. 아니, 거꾸로 해야 돼. 아들들은 다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보금주의 연구소는 공식 명칭으로 보면 IBF 산하인데 IBF에서 꼭 보금주의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또 더 수혜를 입었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조직들도 있을 텐데 굳이 IBF에서 보금주의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뭔가를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결국 IBF 안에서 일탈을 꿈꾸시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창립한 게 아니고 이시종 간사님 관련돼 있어요. 그건 창립 배경에 대해서는 이시종 간사님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잊어버렸어. 이제는 네. 자기가 해야지, 그거. 이슈 메이커들의 이 현실적인 이 모습들. 아니 진짜 왜냐면 나는 IBF에 그게 생기는지도 몰랐고 전 잠시 이제 교회 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공부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맡게 됐어요 그러면? 부르더라고 이쪽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냉큼 받았죠. 왜냐면 그거는 이쪽에서 안 시켜도 네. 결국 내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주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개인의 그 여정하고 복음주의 운동하고는 아주 깊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음주의 갖고 뭘 해야 된다고 했고 또 공부도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것도 복음주의예요. 그런 여정이었는데 IBF에서 이시종 간사님 등등 몇 분이 그 복음주의 연구소를 할 건데 해볼 수 없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큰 고민하지 않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은 거죠. 일탈 이 얘기는 이제 일탈은 좀 이상한 얘기고 IBF에서 기여 대외 기여라는 개념을 갖고 이걸 출발한 걸로 알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 이건 IBF 내부 그 상황을 연구하는 내부 R&D가 아니라 이제 진짜 같이 일해왔던 교회나 IBF 등등의 범복음주의 진영에 대해서 기여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더더욱이나 뜻이 맞는 것 같다 해서 했던 거죠. 개인적인 비전이랑 잘 맞아서. 그럼요. 그때 이제 50주년 저희가 이제 비전ing을 다시 이제 해가면서 크게 우리 IBF 안에서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대안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한국교회가 그냥 한 40-50년 정도 관성으로 다 이제 교회 성장주의 그 흐름으로 쭉 오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R&D가 좀 필요하다.
근데 어떤 R&D를 할 건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가 다른 그룹들도 물론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아의식을 우리가 근본주의나 자유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아식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복음주의가 모든 사람이 다 쓰다 보니까 그 무엇이 복음주의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도 다시 이제 재규정하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주의 이제 연구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했고 또 하나가 일상연구소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 한 걸 갖다가 현실의 삶에 적용한 거가 바로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 부분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이제 너무나 이제 얘기되지 않는 담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기여하면 좋겠다 싶었고 캠퍼스 연구소는 우리 이제 필요 때문에 또 이제 그래서 세 개 연구소를 이제 출범시켰죠. 그런 문맥에서 이제 복음주의 연구소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광희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큼직한 뭐. 그러니까 제가 복음주의를 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회심을 그분들 때문에 회심을 했고 또 간사를 시작할 때도 이 복음주의 운동의 환경이 깨지는 걸 보면서 이게 왜 깨지지? 마치 내가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회심한 자리는 부모님이 함께한 곳이었는데 예를 들면 왜 내가 사역하는 자리는 부모님이 헤어지는가? 복음주의가 왜 헤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사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다시 합쳐야 된다. 뭐 물론 헤어진 부모님을 굳이 두 분을 한 건 못하더라도 내 정신적으로 통합됐던 이 세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게 내 세계니까. 그러니까 제 일이었죠, 그건 제 일. 그러면서 이제 발을 내딛어 봤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계의 우리 뭐 멘토나 스승으로 모시는 세계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서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로 그저 내 주어진 가정이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을 보고 일종의 이제 미션 같은 걸 느꼈던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 부모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긴장도 뭐 약간 소명처럼 생각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복음주의 말고 80년대를 거쳐가면서 IBF 멤버들이 이제 보수주의하고도 좀 다른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하고도 다른 그런 어떤 통합적인 이제 입장에서의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갖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상황과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가 이제 6개 대사태 때문에 이제 깨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깨져나가는 것 때문에 헌신한 간사들이 꽤 있어요. 그 시점이 오히려 부르심으로 인식한 분들이. 그 90년대 학번 간사들이, 90년대 활동했던 간사님들은 대부분 그 책임 내지는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꽤 그럴 있는 것 거예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떠났기도 했고, 그래서 더 깊게 들어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80년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문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게 있었던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복음주의 학생 운동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적 변화가.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 흐름을 재구성해야 되는 X세대가 출연했거든. 더 이상 이제 바이블 스타디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지 않는 훨씬 찬양이나 이런 또 감성 중심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80년대 자기들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해가면서 경험했던 그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많이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전향적으로 이제 간 측면들이 있죠. 80년대 학번들이 다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X세대. 제가 X세대. 제가 X세대. 네, 맞아요. 93학번부터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렇게 막 재즈의 문맥 없이 재즈 음악을 섭렵하고.
그러면 지금 보금지 연구소는 스트레칭, 내부적인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지금은 유명무실. 1년 나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셈인데, 저는 휴직 상태예요. 1년 반, 2년 가까이 휴직 상태였어요. 개인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뭐, 얘기는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하셨는데, 뭐, 단기적으로 내년이나 뭐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저는 이제, 보금주의 연구소 그러면, 재밌겠다라고 되는데, 실체가 좀 안 느껴지는. 그러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원생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어떤 주축인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모셔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는 홍보할 단계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자랑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는 단계고 이제 제가 어쨌든 책임자로 있으니까 저한테 맞는 속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 대상은 대학원생이고요. 주 대상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쉬지 않은 거는 보금지 연구소 세미나라고 대학원생들 상대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름아름해서 항상 7명 이것이 매번 인원이 교체되면서 벌써 7년째 세미나를 했죠. 제일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보금주의 정신을 잘 말해주는 책들은 다 이제 7년 동안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책을 띄었는데 그걸 꾸준히 해왔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볼로 포럼이라고 성경에 능한 학자,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 네.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한 학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념에 맞죠. 또 송인규 교수님이 그 아볼로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의논하면서. 보니까. 아볼로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더니 그거 좋다 그래서 저희 송인규 교수님을 저희 명예 사역 원장으로 지금 이 사역 연구소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명예 원장으로 모셔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문도 구했고 아볼로라는 이름의 포럼하고 아볼로 수련회를 했어요. 2007년부터. 그래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신앙과 학문에 관한 어떤 그동안 잠시 멈춰 있었던 기독교 지성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200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IMF에서. 그러다가 초반에 몇 년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5, 6년이 지난 2007년에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을 가다가 또 좀 쉬고 있어요. 다시 이제 또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갈 때가 됐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13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 9월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전적으로 이쪽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그동안은 파티였습니다. 네. 또 이쪽에서 양해를 해줘서, 한 달이 걸치고 그저 대학원생들 데리고 가동을 해보자는 것까지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알리고 그럴 계제는 아니었어요. 네. 지성근 간사님이 IBF 50주년 기념하면서 세운 단체들 중 자기 단체가 가장 독보적이라고. 그렇죠. 그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풀로 네. 붙어서 한 거니까.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곧 이제 다른 단체들이 올라오면 이제 좀 이제 경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맞죠. 아니, 돈도 제일 많이 썼어. 네. 그 학사회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에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막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계실 텐데 뭐 내년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어떤 사역 방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학사 운동은 또 학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비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지 구체적인 방향은 이제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 이제 그걸 갖다 만들어가는 원칙은 이제 비전을 여기 중앙에 있는 이제 실행위로 모이고 있는 우리 학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 지금 IBF는 50년 넘게 되다 보니까 거의 60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세대별로도 되게 경험했던 IBF가 다 다르고 지방들도 다 달라요. 보면은 서울 4개 지방도 다 다르잖아요. 서울지.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면 좀 낯선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IBF 이해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이게 IBF다. 이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지역마다 또 세대마다 또 관심 영역이나 아니면 자기 직업 영역마다 자기들이 소명으로 느끼고 또 비전으로 잡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이 그 키워드는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소통, 네트워크하고 소통. 그래서 그런 그 정거장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하는 그 링크 역할을 이제 그 우리 학사회 중앙조직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쭉 다 지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군요. 21일 날 모임할 때는 지금 이제 기존에 그 사역하고 있는 6개 네. 이제 그룹에서 발제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할 친구들 한 30대를 다 골랐어요. 그래서 30대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종고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 IBF 공동체 그 학사 운동하고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전닝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20대라서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막 날리고 있어요. 당황스러운데 제가 얼굴 보니까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 대학교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웃기려고 막 날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경영 강사님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제가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애쓰고 있구나. 그럼요. 약한 남자예요. 알겠습니다. 그 학사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금 보면은 저희도 그 동서울 학사회 모임이 있고요. 개별로도 이제 지방 저는 한양대인데 한양대 학사회도 꾸리고 있고 또 수도권 학사회가 있고 중앙의 학사회가 있고 이런 어떤 뭐 다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추상적으로 들고요. 실제로도 이제 학사들은 회사 생활도 바쁘고 애 키우고 막 저도 사실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방향성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학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거는 다 긍정해요. 그게 이제 우리 IBF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스피릿, 자발성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동서울에서 아니면 북서울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뭐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기초인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교제가 일어나야지 뭐도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정도로는 운동을 갖다 지속해 갈 동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은 지방 단위로 모이면은 이 관심 영역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제한되고 이제 사람 풀도 좀 제한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체로 모일 때보다 좀 제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가령 뭐 자기가 그 교사라고 하면은 동서울 출신 교사들 말고 전국으로 하면 우리가 이쪽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번에 그 직업군 소팅해 보니까 1,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졸업생이 한 14,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사 라인이 가장 많더라고요. 교사, 교수, 학원 강사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가령 TCF도 있고 또 기훈실 교사 모임도 있고 또 이제 홈스쿨링 한국 대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안학교에서도 교장 교감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같이 모여서 한국 교육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 뭐 포럼이나 이런 게 열리면 훨씬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전체가 같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건 또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체로 네트워크 하려고 하면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매개 포인트가 되니까 서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그 뻘쭘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수도권 학사회는 이제 YGM 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전국 YGM. 왜냐면 지금 수도권 학사회라고 했더니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사들
그 이제 학사들이 잘 안 와요. 여기가 수도권 출신들만 오는 데인 줄 알고.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든 학사들이 같이 네트워크되는 거가 수도권 학사의 비전이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간판 수도권 또 이제 지방은 또 수도권이 자꾸 이렇게 이게 부각되는 거가 약간 예, 그 약간 피해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대한민국 전체도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YGM에 해당하는 졸업한 지 한 3, 4년 정도 해당하는 그 학사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 공동체 필요 또 이제 취업할 때 도움 받는 거 또 이성 교제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다 따져보면 지방 출신들이 훨씬 더 필요가 크더라고요. 서울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기를 더 이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재구성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수도권 간판 내리고 YGM 중앙학생의 YGM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구나. 좋네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인정도 되게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똑같은 단체,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 점 조직들이 막 있어가지고 야 거기 하지 말고 일로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조율이나 합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서로 이제 이해와 존중의 문화만 있으면 얘는 여기 가는 게 낫고 얘는 여기 가는 게 낫다 이래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활성화되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하나가 이렇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이제 지방에별로 이렇게 그 교제 네트워크가 있으면 거기서 또 그 운동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 중앙에 뭐 다양하게 지금 운동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인 사견은 그런 예전에는 이슈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요즘은 뭐랄까 이렇게 넌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으니 절로 가 뭐 이렇게 하려면 보통 단체들이 짝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영향을 발휘하는 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형국인데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잘 돼 있으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데 저쪽이 너한테 더 맞는 걸 너 절로 가는 사실 요즘의 그 방향으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도 사람 때문에 여기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영향이 있는 분들 간의 어떤 그 교제의 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학사의 실행위가 약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거는 지방 학사회 그 회장들이잖아요. 실행위에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도록. 저군요. 네, 맞습니다. 영입 대상 중에 하나예요. 실행위 영입 대상 중에 하나. 그래서 오셨어요? 다 바쁜 사람이야, 괜히 이 시간을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시간을. 오늘도 원래 날짜를 한번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막 9시에 모여가지고, 조기 축구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여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그 두 분이 다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대한 어떤 그 애증 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두 분이 이해하는 복학운 강의의 대가 두 분이에요 지금 널리 알려진 그래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 복학운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본인의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파토스적으로 와닿는 인상들 있으면 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 어떤 이시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대비해서 2000년대에는 그 맥락 자체가 컨텍스트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방향성이랄까요 계속 내가 추상적인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이제 아셨어요? 뻑하면 방향성이야 말고 서로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한 30개쯤 들어온 것 같고 내가 이해하는 복학운을 그냥 몇 마디로 줄이라고
주의라고 말한 걸로 이해하겠어요. 아, 예. 네. 정확하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 인생하고 걸려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모르고 그냥 화목한 집안 내지는 참 도전적인 집안이구나. IF라는 곳이. 그것만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마음이 바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위에서 이제 깨져나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그 공간은 도대체 뭐였나?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가문을 추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는 이 가문이 어땠는지, 다른 나라 이 가문은 어땠는지 보니까 막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가문이 복음주의라는 가문인데, 이 복음주의 규정이 너무 복잡해요. 다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내가 느꼈던 그 가문의 그 느낌을 가진 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이 연구 대상이 되더라고, 그게. 왜 이렇게 다른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복음주의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 자체는 뭐 깨기 어려운 호두와 같다고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 개념에 대한 연구 하나만으로도 박사 논문을 쓸만할 만큼이나 복잡한 다양한 그 계통과 층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 그랬던 거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들이 그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열심히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부활하신 건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나. 누구는 복음을 전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또 다른 축에 있는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로 전달하지 않고 삶으로 뭐 다른 걸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말로도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이 많지가 않고, 나조차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내가 당장 뭘 못하더라도 우리 복음주의에 부여된 사명은 예수님의 삶, 그 말과 그 실천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거다. 그 말을 하려고 우리 가문의 역사도 말하게 되고, 또 우리 IF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복음 전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실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또 21세기가 되니까 또 환경이 또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던의 물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통합할까 하는 게 저한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헤어진 부모님을 뭉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앞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포스트 모던은 저 앞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걸 통합해야 되겠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유감은 뭐냐면, 어쩌다가 이시종 간사님이랑 제가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대한 그 강의를 주로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람이 말하자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IBF 운동이 복학운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국의 모든 간사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벌써 나이도 많이 먹어버렸는데 왜 이 두 사람한테 한 20년 동안 반복돼서 그 주제를 갖고 부탁을 할까? 이건 지금 IBF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이 거니 하면 좋아도 하지만, 그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느끼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한두 사람한테 넘겨놨지, 이 문제를? 그게 유감입니다. 네. 하긴 그러고 보면 별로 떠오르는 분들이 없네요. 아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다른 데로 돌아다녀가면서 하는 사람이 이제, 네. 자기 이제 지방에 내에서는 아마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 전 복음주의 학생운동 설명할 때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이제 그 용어로 설명을 해요. 복음주의는 복음을 강조하는 그룹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냐 하는 부분인데, IBF는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갖다가 그 시대에 소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으로 이제 협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데, 그런 면에서 개인 구원도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공동체와 세상도 포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가 복음주의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
또 하나는 학생인데 이제 대학이 근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대학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루터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일해가면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아주 이제 사회 엘리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 19세기인데,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대학에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기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제 전위부대 역할들을 계속 이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 IBF 이제 출발도 그렇고, 또 세계 선교 운동도 사실 대학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전위부대 역할을 다 했어요. 뭐 CCC는 전도,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제자도, UBF는 선교, 그 EDM, 우리 IBF가 갖고 있는 이 통합적 이 세 개가 그 이제 특화된 그룹 안에서 이제 그걸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주의 학생운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주도성이 높았을 땐 정말 물론 이제 거기서 간사가 배제된 건 아니고 탁월한 운동가는 있었지만, 학생들의 그 주도성이 얼마나 있느냐, 자발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게 제대된 운동이 되느냐 아니냐의 이제 가름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생 운동이어야 된다 생각이었고,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아니라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비평하자면 지금은 대부분이 자기들 조직을 근근히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영향력 거의 없어요. 완전 섹터가 됐던 거지. 사실 78년에 CCC가 여름수련회 4,000명인가 뭐였죠? 4,000명. 근데 그때 전국 대학생 수가 40만이었거든요. CCC만 1%였어요, 1%. 78년에. 그러니까 그래 가면서 영향력을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있는가, 캠퍼스에 우리가 있음으로 이제 있는지 아는가. 근데 지금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주의 학생운동 전체, IBF를 포함한 이 복음주의 학생운동 전체는 사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거의 한국 대학 사회에서 운동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상실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복음주의 학생운동은 요 세 가지 요소, 복음 갖고, 총체적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 사회와 한국 이제 그 자기들이 속한 사회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작년에 비전 선언문 IBF에서 만들었잖아요. 곰곰이 읽어봤는데 제가 본 어떤 선언보다 균형 잡혀 있고 세련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런 단체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선언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흡족한 단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존 스토트의 후예처럼 균형을 중시했는데 균형 없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맨날 말만 많고 트위터에서 막 떠들고 막 현장에 가면 아무도 없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 근데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균형감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학생 때는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균형이 잡혀있거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막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가르치거나 행동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살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말한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네. 거시기한 게 아니라 거시기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균형이라는 말이 많이 그 단어가 굉장히 왜곡을 준다고 봐요. 균형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균형을 잡아서 오래 사신 분이 아니고 균형을 잡다가 빨리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말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았냐고 묻는 걸 바꿔 말하면 넌 자기 희생을 했냐,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냐, 그렇게 본다면
90년대 간사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했죠. 꼭 사회에서 초점을 맞추는 이슈에 가서 이슈 메이커가 되거나 그걸 하지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궤적이 있었던 거고 네. 그때 목표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좀 있고 대신 균형 잡힌다는 말보다는 밸런스 내지는 그 단어를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자꾸 오해를 시켜요. 내가 전도를 3시간 했으면 실천을 3시간 하고 그렇게 기계적인 산술적인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용어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좀 더 좋은 의미 있는 용어는 편드는 거. 약한 사람한테 편드는 거. 네. 정서적으로든 뭐 계층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 있잖아. 아프고 약한 사람들. 그쪽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나.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봐요. 그것도 이제 결과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았는지. 근데 출발점부터 내가 균형을 맞췄나? 내가 지금 복음과 실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시키는 방법이 좀 교육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여러분 균형 있게 사세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출발점부터.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미션의 이슈에 바로 들어가서 그 일에 바로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야말로 균형 잡힌 삶이겠죠. 거기에 좀 균형보다 요새 좀 더 그 적절한 단어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마 통합인 것 같아요. 통합. 통전적. 그렇죠. 통합적, 통전적. 뭐 이런 이제 뭐 자기 안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자기 한 얘기를 갖다 결국 살아내고 하는 그 방식인데 그게 예수님의 그 방식이 아닌가. 예수님이 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은 통합적인 이해와 또 통합적 삶을 사셨다. 분리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것은 A 그러니까 A와 B 나누는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이나 했던 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이제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가 가시적인 거에 대한 그 이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뭐 대형교회도 만드는 목사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사회적으로 지도급 인사도 나와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거나 뭐 그런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대학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우리 IBF 선배들 중에. 네. 뭐, TCF나 CLF나 뭐 아니면 CMF나 아니면 나엄늘이나 이런 선배들 중에 굉장히 그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 사투하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걸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고, 그리고 우리 레이더망에 안 걸려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령 IBF 운동을 한다고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IBF에 대해. 근데 때때로 만나보면 IBF보다 더 큰 것 같아, 그 개인이. 그 사람이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면, 우리 전체 총합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큰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떤 뭐 큰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거가 오히려 정당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어떤 규모나 어떤 성공 여부나 뭐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게 이론이냐 실천이냐, 뭐 경건 생활이냐, 뭐 열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균형 얘기할 때는 뭐 복음주의에서 은사주의, 뭐랄까요 진보적인 복음주의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수 뭐 로이 존스와 존 스토트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양날개 이론,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놓고 보면 그럼 뭐 CCC처럼 전도에 올인했냐, 아니면 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사회 일반 정치 참여에 기여를 해서 어떤 방점을 찍었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기도도 해야 되고 내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막 뭐 진보 정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세속화되지 않고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네. 좋은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도 여러 단체 만나보고 네. 느끼는 것은
그분들을 폄하하기보다도 우리의 특징이 네. 꽤 IMF 사람들이 좀 성찰적인 것 같아. 자기 돌아보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의 한계가 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나친 과신도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덕목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반성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고 그 성공은 제일 높은 거라고 쳤거든요. 근데 우리 IMF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고 또 어떻게 말하면 꽤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튀지 않지만 저변에 깔려 있고 그죠? 우리는 그 저변에 있는 것을 뭐 세상에 알리자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짱짱한 저변을 좀 구성시키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앞으로 몸부림을 쳐도 아마 그렇게 할걸요. IMF는 계속 그래요. 그저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자기 이름 굳이 나 IMF라는 말 하지 않고 그렇게 갈 것 같아. 그게 그런 게 균형인 것 같고 좋은 모델일 것 같아. 제가 홍콩에 가서 학사들을 만났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IMF인지를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둘이 교회에서도 잘 섬기는데 그게 이제 그 IMF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위화감도 또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우리 학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름으로 뭐 하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러나 어떤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통일운동 쪽에서도 이 친구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NGO 쪽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선교 기관의 장들도 여러 명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스타일로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전체를 갖다가 막 다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와 또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패권주의 같은 느낌에 막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덜한데 그 곳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장점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약간 소시민적인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 근데 꼭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가끔 이제 재미삼아 큰 인물이 나와야죠. 근데 큰 인물은 저변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큰 인물은 한 100명이 밑에 있으면 하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볼 때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키울 필요 없고 안 나오면 또 어때? 팔자거리 하면서 되게 한량적인 분위기는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그게 21세기에 맞아요. 또 네, 90년대, 80년대 그 성장주의에는 안 맞는 풍토의 우리 단체 스타일이. 근데 앞으로 더 맞을 거예요. 이런 풍토가. 아니,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80년대, 90년대에는 그 IMF 분위기 자체가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생겨난 거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겠다는 어떤 IMF의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뭐.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의 어떤 그 관통했던 분들이라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몸부림을 치거나 노력하셨던 부분에서의 그 열매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IMF에서 바라던 이상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IMF를 끝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약간 마일드해졌고 하다가 적응 못해서 나간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영향받고 아니면 이제 이 약간 주변부에 있었던 친구들은 좀 다르게 간 친구들도 있고 그것도 나는 또 영향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몸주의 연구소에서 예전에 내부적으로 했던 세미나에 가서 그 이강현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되게 학생들이 뭐 착하고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고 덕이 있는 친구들 말고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싸움을 조장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해서 내보내서 이게 역회심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잘 키워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제가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대학원생 하다못해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인덕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막 20대부터 얘는 교만해 막 이렇게 막 해서
균형이나 지성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떠나게 만드는 구조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게 생각이 말이에요. 들어서요. 저도 거기 유감이 좀 있고, 네. 근데 저도 사역할 때는 좀 3년 안에 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표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도 그건 반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또 반대로 가자면 또 네. 다양한 사람들을 리더로 시키려고 하는데 약간 뭐 통과하는 게 같아야지 시키지. 근데 네. 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뭐 그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그 어떤 단체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짓자 횡보로 가고 좌충우도를 하고 헤맸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어쨌든 지난 과거의 우리 실수는 점점점 표준화가 일어나고 단일화되고 하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네. 한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었다. 80년대에는 잡았던 사람들을 90년대는 잃은 것 같아요. 조금. 2010년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조율되면서 균형을 잡겠죠. 근데 아무튼 좀 더 통 크게 가야 되고 더 자신 있게 가야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팀을 거쳐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서부터 이제 약간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성교단체를 막 들어오는. 네. 근데 이제 90년대에 넘어가면서 좀 바뀐 부분은 이제 다시 약간 좀 간사주도로 이제 약간이 아니라 세게 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을 또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는 안 들어와, 지금. 누구도 안 들어와요. 멤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명이 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약간 독특한 친구도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로운. 그래서 이제 꼭 그 사이즈가 커진다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아마 오는 거 아닌가 그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임원들이 다 이렇게 학교 때는 별로 이렇게 네.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아이디가 불량 학생. 아이디가 말해주고 있어요. 표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잘하셨어요. 착한 남자는 약간 그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예, 그죠. 예. 네. IBF가 저를 참 못 받아줬는데. 원하는 바대로 이를 닉네임을 지을 것 같고요. 착한 학생이고 싶어서? 아니면. 네, 그런 거죠. 네. 아니죠. 나는 착한 학생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고생했네. 서로 고생한 거지 뭐. 아니면은 이제 사실 저희 지금 학사님들조차 지금 대화에 참여를 못하고 계신데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보통 때는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참관인처럼 계실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에요. 보통 때는 입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들어와요. 연애 뭐 간사님들에게 받은 상처 뭐 이런 거막 본물 터리듯이 했는데 그랬구나. 저희 지금 느낌이 제가 이제 홈커밍데이 11월에 갔다 왔는데 네. 제가 02학번인데도 뭐 저희 학교에 또 그러니까 특징일 수 있겠지만 너무 어린 학번들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 학사들이 그래서 보면서 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또 벌써 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8, 90년대 학생운동을 말씀하시니까 80년생인데 좀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듣는 거에 이런 아까 가문의 역사를 얘기하셨지만 이런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응답하라 뭐 있었구나를 이런 그렇게 해서 듣는 시간이어서 또 의미가 말하자면 있다고. 저러 보면 60년대 학번이 와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미안하다. 순식간에 이렇게 되버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글쎄. 네. 그게 현실이야. 요즘 그 응답하라 1994의 그 흥행 포인트가 이것은 퓨전 사극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중학생들이 그러대? 네. 넌 보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죽는데 자기는 사극을 안 본대. 아, 응사를 네. 보고 사극이라고 하니까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온 가족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접근이더라고요.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심플하게. 그저께 얘기인데. 근데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표준화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생 때 가장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데 이제 그때는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글쎄. 느껴졌지만 캠퍼스에서 멤버로 똑같이 이제 들어와서 2년 동안 멤버로 지내다가 LTC 가서 직면 받고 직면 받고가 뭐야? 직면 당하고 당하고? 동서울 전문 용어입니다. 변화해야 돼서 네. 이제 다시 또 갑자기 두세 달 전까지 멤버였는데 이제 두세 달 후에는 리더가 돼서 이제 네가 너랑 똑같은 애를 이제 또 직면시켜라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반발심이 생겨서 이게 다 그게- 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른데 그러게. 왜 내가 썼던 말이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 다르고 변화의 시점이 다른데. 네, 변화의 시점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핑계로 제가 불량 학생이 그렇군요. 또 지냈는데 네. 맥락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네네 이제 맺힌 그- 한이 있어서 그래 간사들이. 네. 과거에 이제 한번 이혼한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않고. 빨리 복음에 회심을 해서 온전한 삶으로 키울까 네. 하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생긴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편모스라 편부스라에서 생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동기는 순수하고 열정은 엄마가 냈어. 근데 자녀는 왜 자꾸 날 이렇게 키우는 거야? 맥락은 있었던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90인가 91학번이 LTC에 가서 3분의 1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 2학년을 보내가면서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방향이 그때 6계대 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를 기본 영성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 최소한의 동의도 없는 상태,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는 큐티도 좀 시키고, 그리고 뭐 1학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2학년 때는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제 운동원으로 가면서 우리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반성이 6계대 반성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건이 계속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한테까지.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랬구나. 응? 저희 건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그런 거예요. 심하던데 우리.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아직도 규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부의 그 분열이 잘 정돈이 안 되면 계속 와요. 우리 안에 부작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복구하려다 생긴 불균형이죠. 어떤 부분은. 덕분에 생긴 또 큰 교훈이 있어요. IMF가 그전에 약간 피상적으로 가던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는 어떤 실력이랄까 전통이 생긴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IMF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대로만 갈 수는 없어요. 저 생각에. 6계대 사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홍보를 좀 네. 물론 이렇게 두 분 강사님이 되게 많은 강의도 하셨고 이렇게 대담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으로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다 보지 말고 제 걸 보시면 됩니다. 정리 잘했어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유, 네, 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검증된 자료네. 괜찮은 자료. 뭐 내 이름도 나오고 괜찮아요. 위험한 시험 그동안 안 받네. 사실 이시영 강사님의 그 자료와 말들을 되게 많이 인용을 했죠.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네. 현장에서. 네.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초등학생이 응사를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듯이. 하지만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왜 시작됐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면 그 한 번씩 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때는 이걸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생활을 다 알아야 되고 뭘 다 알아야 존 스토트를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도 그런 걸 다 알아야지만 진정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우리 아이파 너무 구린 그러니까 단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지금은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실천을 하다가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그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게 익숙하잖아. 거기에. 저희는 공부를 해야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기가 또 보니까. 옛날엔 거의 지성적인 거에 좀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존 스토트 무슨 책 알아? 막 이런 암구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바둑들 때의 어떤 그것처럼 신학자 이름 딱 대고 이제 저걸 알면 그래서 이름만 많이 아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것도 나중에 결국 보게 되니까.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유행하사님 강의를 하면 강의도 좋았지만 레퍼런스들을 항상 되게 길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강의안을 주시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결국 어떤 한국적인 상황이나
복음주의권의 어떤 그 컨텐츠들이 사실 그 리스트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습득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은사로 모시는데 별로 친분은 없어서 네. 1대1로 만난 게 한 달 됐나? 네. 같이 둘이 남자끼리 교제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예, 뭐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선생님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회 같은 거 한번 할까요? 너무 분량이 빠져. 그래요? 아, 끝나가요? 벌써? 착한 학생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 그치. 착한 학생이 착한 학생 같이 안 생겼는데. 네. 그럼요. 사연 있을 거야. 이 건대에서 되게 많은 그 뭐 건들건들 했을 것 같은데. 건대에서 건들건들. 네, 맞습니다. 저는 IBF에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성경책도 보지 말라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하면 그만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넌 IBF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그 캠퍼스 간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다 그때 얘기는 어쩔 수 없었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수도권 학사회 4년간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리더를 굳이 하라고 강요하지 않길래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사에 아주 모임이 독특한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신석이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되게 좀 신석이 저희 학교 1년 후배. 선배예요? 네. 더 어려 보이네 이 사람이. 그래요? 조인성 닮았어 이 사람? 네. 아니, 편집하지 말아요. 다들 잠깐 경주. 이 조인성급으로 이제 분류되나요 이제? 조폭같이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노타이 양복에 조인성 딱 나오는데 긴 기럭지가. 어쨌거나 저희 쪽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다면 그 지난주에 수도권 학사회에서 그 수도권 학사회 대표 간사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정해졌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최초 공개? 그러니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약속하셨다고 실행위원이셨는데 거의 갔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돼봐야 되는 거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빼신다고 하셨는데 네. 수도권이라는 단어는 빼는데 수도권 학사의 대표 간사님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YGM 대표가 있어요. 한국 중앙학사회 YGM 사역부 이렇게 이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공동체 필요도 더 크고 그래서 교회도 적절하게 또 가이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외롭고 그래서 이성교제도 또 도와줘야 되고 나중에는 IBF 운동하고 이렇게 링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YGM에서 하면 좋겠다. 한 4가지 이제 이제 사역을 중점으로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방 대표 간사님들한테 올라오면 보내라. 그리고 이제 팀으로 보내도 된다. 그래서 뭐 전남팀, 뭐 아니면 전북팀, 부산팀 이렇게 와서 하면은 네트워크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게. 왠지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전남팀부터 이렇게 막. 네. 콩깍지님은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이렇게. 뭐 중앙의 행정간사님에 대한 어떤 뭐. 저는 이제 그 직업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동서울 지방 학사님들이 많으니까 수가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저희 지방 간사님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그 공문으로 이제 듣다가 동기를 듣다가 직접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작업이구나 이제 이런. 이를테면 그 전에는 아씨 뭐야 이거 이렇게 이름 아빠는 일도 안 듣겠는데 뭘 조사하라고 날 그러다가 의도를 듣고 나서 그래요. 뭐 필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꿈꾸는 건 뭐냐면 지금 목사님들 그룹들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교회에서 근데 약간 그 목회자 그룹이 과잉 대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특히 한기총 거기가 우리를 대표하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특히 이제 그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룹인데 거기가
거기가 이제 그 다양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완전히 이미지가 처박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전문성 있는 그리고 의식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평신도 리더십의 어떤 생태계,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또 의견이 표현되고 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거의 매개 그룹을 우리 IBF 우리 학사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년 후에 14년이죠. 15년에 우리 이제 학사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IBF 타이틀 빼고 다른 타이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IBF 외의 사람들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한 15개 포럼. 그러니까 직업군 한 10개. 지금 뭐 교사, 지금 법조인 그리고 의사들은 있으니까 이미 조직이. 그래서 이제 금융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인들, 문화예술인들,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복지사들, NGO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10개 정도 직업군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는 요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게 공동체 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이니까 그런 것. 또 SNS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소통과 네트워크를 확산시킬 건가 그런 부분. 또 이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통일 운동. 또 자녀 양육. 이런 이제 이슈별로 해서 한 5-6가지 정도 해서 한 15개 정도 포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 2년마다 그렇게 포럼을 학사들이 주도하다 보면 거기서 리더십 그룹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후배들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리더십들이 생기고 거기들이 같이 모이는 연석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송윤 교수님도 이제 돌아오시고 이제 하니까 함께 좀 더 전문성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한국교 안에 이런 얘기도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사 표현 또 의견 표현의 어떤 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평신도 리더십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이제 내심으로 갖고 있는 꿈이죠. 꿈. 보험주의 평신도 아니고 기독교 평신도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주의가 근데 이제 복음주의 연구소라는 타이틀이 되게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진영 내에서 약간 개혁적인 그룹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이제 복음주의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제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다른 전통에서도 이제 배울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열린 복음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갈 길을 오히려 이제 오래된 것에서 찾자. 그래서 오히려 1세기를 탐구하고 1, 2, 3세기 그 기독교에 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는 사실 근대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리지널한 우리의 그 내용이 뭐고 방향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타이틀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주의 연구소는 나름대로 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표방하려고 할 때 그런 면에서 그 진보 진영에 있었지만 복음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타이틀을 굳이 이제 고집할 건 아니고. 기독교가 좋지. 예, 그렇죠. 그리고 IBF라는 타이틀도 내리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오픈해가지고 연합운동 할 생각은 아니고요. 연합운동을 하면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령 나중에 자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사한국 운동이 지금 방향성이 거의 잘 단일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왜냐면 너무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일한 목소리를 못 낸대요. 심지어 이런 지금 전국에 대해서 거기서 사실은 그런 걸 하려고 만든 건데 한마디도 못 내잖아요. 왜냐면 다양한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사실 눈치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가치는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야지 작더라도 그러니까 그 가치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히려 들려지는 게 지금은 한국 사회에 더 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지향은 가치가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IMF의 장점은 그 일탈이라고 좀 나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 IMF 사람들 특징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IMF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호환성. 네, 그렇죠. 네, 그런 그 되게 개방적인 자세가 진짜 되게 좋은 거예요. 미덕인 것 같아요. 소소한 내용인데 그 캠퍼스 간사님들이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단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차이나 뭐 혹은 어려움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느낌상으로 어려운 것들이나 다른 점, 뭐 장점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저는 지금 캠퍼스에서 8년 가까이 있었고 교회에서 10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지금 청년 20대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모르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20대, 30대하고는 함께 가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천직이 그런 어떤 청년 선교사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선교사이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업무하고 사람하고 분리된 채로 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심심해서 못할 것 같은데 고독해서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기서 소스가 나오죠. 청년들 생각에서 네. 막 열기가 느껴지고 내가 저래서 한 거지 네.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 캠퍼스 간사를 내놓은 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대표 간사를 하고 뭐 또 캠퍼스 디렉터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왔는데 리더십 방식이 후배들한테 넘겨주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간사 자발성도 중요하고 대표 간사 자발성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학생들 지부를 맡았던 데서 벗어난 이후로는 주로 간사들을 백업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죠. 직접 안 만나고 뭐 만나는 거에 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만 만나고 그래서 이제 밀도 있게 개인적으로 상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방식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학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 가치로 이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관계망 자체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서로 만나면 그냥 그때 그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늙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캠퍼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딴 데서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예. 저는 항상 지금 팟캐스트 지금 9회째 하고 있고요. 학사에서 뭐 할까 뭐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런 컨셉으로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이제 학사, 간사, 학생. 그게 이제 사실 6개대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학사와 학생, 간사 이 관계 자체가 간사 학생 간의 관계는 돈독해졌는데 학사는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학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딱 나왔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연락 오는 데도 없고 이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수석권 학자에 가면 약간 그 재활교육 같은 다시 한번 경건의 불을 지펴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어떤 해안 같은 것들 있으시면 좀 동서울에 피화살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네. 다시 줄여서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학사, 학생, 간사의 어떤 이상적인 이 사람 마음에 두 가지 욕망이 있더라고. UBF 같이 내비게이터나 UBF 같이 학생 때 만난 애들하고 그대로 끝까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생각도 같이 하고 같이 늙어가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욕망이 그대로 실현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막 되게 중요한 얘기고 하니까 학사가 되는 순간은 놔야 돼. 사실은 노는 게 운명이야. 근데 또 붙들고 싶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 사실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처지를 고백하고 싶네요. 붙들자니 교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놓자니 너무 우리 같이 동역했던 그 관계가 아깝고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딜레마가 정확한 IBF 지적입니다. 학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좀 붙들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학사회의 그 방향 자체가 출발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학사회가 다 쌓이길 바란 거예요. 다 떠나지 않고 VGN까지 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약간 어떻게 보면 교회 대형 같은 느낌도 이제 대체제 같은 느낌도 이제 있는 측면으로. 근데 이번에 다시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YGM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 대체제 역할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기본적인 개인 경건 뭐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메인이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자. 그리고 운동화하려고 하면 외부에 오픈돼야 되는데 이제 소명 관련된 부분, 직업 진로와 진로 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IBF 출신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20대 후반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 필요잖아요. 그래서 YGM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쉐어링하기로는 그걸 해야 된다. 오픈하는. 때때로 행사를 해서 송희 교수님 모시거나 아니면 신동률 목사 이렇게 모시거나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IBF 아닌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운동적 성격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졸업하면은 우리 갖고 있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제 우리는 붙드는 스피릿이 아니라 나가서 살아라 이거였기 때문에 과거가 더 심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학사회의 필요가 이제 늘어가고 또 하나는 지금 연령이 역전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쉽게 해서 이제 IBF 역사가 짧았을 때는 간사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 다 이제 자기 제자들이야. 근데 이제 지금 어떠냐면 6070 모임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간사들은 사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보다 졸업한 선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 설정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렇게 입체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음이 간사들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몇몇 간사님들이 이제 학생들만 만나지 말고 그 간사 리듬 안에 학사들 꼭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방들은 그래서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녁을 갖다가 뭐 간사들이 꼭 학사를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된 거에 나름 적응해 보려고 했던 측면도 있죠. 전화 오겠네. 만나자고. 박사님 동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괜찮으십니까? 좀 열심히잖아요. 안 오기만 해봐라. 연락이 와야겠네. 연락이 안 와요. 아니 이것도 저기 약간 오해야. 그러니까 간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오해예요. 이제는 제가 연락을 하면 그렇죠.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만나고 선배잖아 이제. 제가 후배입니다. 아직은 한참 후배인데. IBF 학사의 아이러니인데 IBF 이름의 학사회가 잘 되는 거는 IBF 운동의 왜곡일 수가 있어요. 제 느낌에는 오히려 부문 운동이 잘 돼야죠. 교사 운동, 뭐 운동이 흩어져야지 우리한테 가장 어울리는 학사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IBF 학사 모임이라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조직을 위한 조직이 있잖아. 그건 정말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거죠. 그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몇 년 지나면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했던가. 뭐 지금 근데 방향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논의했어요. 학사 운동 안에서 일반적인 학사 운동은 학사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사 조직 자체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학사 조직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걸 잘 백업하려고 하면. 이제 그건 최소화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수렴시키는 거꾸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렇지. 보는 거고 YGM은 되게 소중하게 봐요. 예. 그게 있어야 돼. 마음에 어디 동네에 이 상막한 곳에 뭐랄까 그 백열 정보가 켜 있는 그런 좋은 카페처럼 그게 하나 있어야 돼. 그것도 없이 뭐 다 가봐라.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연스럽죠. 지금 그거 아마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론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90은 최소화되지만 아주 응집력 있고 다이나믹이 살아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있고 그런 거. 괜찮은데요? 카페에 YG.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애쓰네. 계속 했어요. 가끔씩 했던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얘기하고 게스트 두 분 얘기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 학사 건대 학사 대표하고 있고요.
YGM 4년간 참석하고 있는데 되게 건대 학사회는 그 중간에 좀 끊어져 있어서 사실은 연락처가 없고 되게 연락드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윗분들 막 60년대 막 이런 분들 막 전화드려서 학사님 이런 박사야 막 이러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들 전화할 때 선배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지. 네. 그거 한번 바꿔야 되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언제 우리가 학사로 놓치게 생겼냐고. 형, 선배, 오빠 이래야 되는데 학사란 이름 우리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법적인 용어 비슷한 건데. 저도 한번 석사님 그래요, 누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꾸자 그거죠. 그래요. 네, 그랬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옛날 이야기 맞죠? 옛날 이야기. 비전 사격. 비전 사격. 슬프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배우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YGM을 계속 참석하고 있고 또 참석할 거기 때문에 좀 마음에 도전도 되고 앞으로 나도 그런 전문화된 영역에서 잘 활동해보고 싶은 운동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사 행정을 맡고 있는 간사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얘기가 정말 너무 소중하고요. 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동기. 눈에 콩깍지가 뭐 벗겨졌어? 아니면 씌워졌어? 네, 많이 벗겨진 거. 좀 진짜 좀 콩깍지 씌인 것처럼 좀 불투명한 뭔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막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요 아직. 그래도 좀 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학사님들께 어떻게 해야 하나 왜냐면 학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약간 어려움들 그런 이렇게 그 배운 것과 살아내는 삶 자신의 처한 삶 사이의 그런 갭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답을 못 내린 상황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하고 싶다,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직능별이나 직업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요새 다 사회 운동이나 그런 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플랫폼을 만든다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이제 해주시니까 그런 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운동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직장 이름만 그렇지 저도 정말 잘 모르는데 아까 여성부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관심도 가고 네 그런 부분. 그거 왜 끊겼지? 그러니까 부문운동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바로 그때 학생회 조직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레디칼했으니까. 아니 여성부뿐만 아니라 왜 부문운동 직장인 제비 강남 제비 모임 등등. 아 그거는 여성부는 학생 조직이었어요. 그냥 밥 먹는 학사 조직이 아니라 학생 조직. 학살 물어보는 거야. 학사회 이 부문운동들이 우리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소수의 그 운동이라고 이제 학사 대중은 그 정도까지 일반 학사들은 무슨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 전문인들 운동으로만 가니까 소외감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한 거가 그래서 이제 이재정 간사님이 이제 이런 애니그램 뭐 또 성경 개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일반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간 거죠. 그럼 운동 방향의 혼선 내지는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네. 너무 지나치게 전문 운동으로 갔다가 그렇죠. 또 너무 또 재교육으로 갔다가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직군들별로 하면 될 건데. 그렇지. 난 강남 제비 모임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그때는 육계대 사태 때문에 육계대 사태 때문에 저기 왕창 나가가지고 학사 운동을 한 인재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는 일단은 사람을 모아서 인재풀을 만들자는 거였죠. 요것도 그런 비전이었어요. 나중에 VGM으로 가자고 하는 건 다 영역별 운동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사람이 축적이 안 됐었는데 지금 꽤 축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요. 저희 분위기 어땠나요? 좋았어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팟캐스트 되게 재밌고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전 미쳐서. 형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팟빵이에요. 팟빵을 되게 좋아해요. 1년 반, 2년 가까이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근데 미안한 건 동서울 팟캐스트 못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온 게 영광이고
기분 좋네. 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혹시 인위적이진 않을까? 그랬는데 거의 그런 게 없네. 그래. 좋네요. 네. 좋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고 또 뭐 학사 운동에 대해서 호응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제 비저닝 관련돼서 이제 발제를 부탁했어요. 30대들한테 네. 해봐라 했는데 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의욕이 생겼어. 나는 여기에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발적인 이런 모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또 너무 학생회가 잘 좋습니다. 안 되는 대신에 이제 학사회가 되려고 그러나? 학생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다시. 많이 힘드시구나. 그렇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자고. 많이 당황하셨군요. 멘붕이잖아 지금. 재밌네요. 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그 지성 간사님 오셔가지고 그 일상생활사역연구소 분들이랑 하면서 그때 이제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컨텐츠들 이렇게 막 검색하고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자료들이랑 퀄리티도 되게 높고 그래서 내가 모를 정도면 다른 학사님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딘가에는 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고리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어떤 단체들 얘기도 듣고 생각했는데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사실 뭐 언제나 뵙고 싶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울 네, 광고 광고가 이번 달이네요. 12월 30일부터 이제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그 금요일 1월 3일 날 수막 나누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학사님들 많이 와주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지방이랑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수련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계속 아닙니다. 후원 얘기를 하려고 후원 끝났다고. 근데 계속 지금 받고는 있죠.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이 동하셔서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이 동하셔도 됩니다. 뭐 치킨 서포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간식비로도 쓰일 것 같고요. 조인트로 하려면 일단 네. 제주 지방 학생들이 와야 돼가지고 아유 도와줘야 되겠네. 네. 그런 거가 있습니다. 상공.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게스트님 감사하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